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버스나 이런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들은 정해진 출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시성이라고 그러죠.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회차지를 돌아서 오기도 하고 차가 밀리거나 올 때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출발은 정시에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배차성이라 가지고 공공버스는 오늘 배차를 저희는 8대가 하는데 8대 가면 그 8대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회사가 페널티를 먹게 돼요. 이 페널티를 자꾸 먹으면 회사가 다음 노선에 입찰을 할 때나 또 이 노선을 연장할 때나 이런 점수가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다른 회사에 이제 그런 걸 뺏기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기사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대광이나 공무원이나 회사 관계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갑자기 아침에 일이 생겨서 연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몇 번 있었고 요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민영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중 안 되면 차를 빼든지 이렇게 회사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중공영제는 그렇게 못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게 남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최후에는 얘기하고 나중에 해명을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이제 여기 영업소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차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엄청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안은 하죠. 그러나 이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딴 사람한테 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는 짜증을 내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공영제 하는 저희 같은 동료들도 그렇고 아파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어디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병을 예정된 것들을 할 때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하지만 뭐 감기 기운이 심해도 그냥 조금 약 먹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민영제보다 심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왜? 누구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사람이 그렇게 하루에 시프트로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인력이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인원이 2명 이 정도인데 그래서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건 정시성, 배차성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노조가 그런 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노조가 적극성이나 힘이 있을 때 얘기고 없을 때는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대광에 있는 사람들도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법적으로 다 된다고 돼 있죠. 현실적으로 적용이 애매해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통제라고 누군가는 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대광에서 그냥 회사에 관리 주체를 넘기면 끝이죠. 책임 안 지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책임 안 집니다. 왜냐면 대광이라는 직원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민원넣는 것만 무서워하지 그런 거에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 회사에서 하면 되지? 그럼 회사는 관심이 있냐? 없죠,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으면 회사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회사는 중국경제하고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데 정시성하고 배차성만 맞춰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회사는 롱런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근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건 이 업계에 대한 문제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연차휴가는 쓸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 놓고 100% 쓰지는 못한다. 상황에 따라 틀리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줄 현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거 똑같은 논리죠.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말라고 법적으로는 못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법도 굉장히 셉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불이익을 받은 걸 가지고 노동부나 정식 조사 요구를 하면 이거 굉장히 셉니다. 그냥 단순히 관리자 징계 정도가 아니고 사업자 조사하게 돼 있을 겁니다. 벌금 그것도 셉니다. 잘못하면 물론 이걸 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현실은 돌려서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연차휴가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씁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버스 기사는 왜 이렇게 연차를 안 쓸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같아요. 그죠?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특별한 이유가 세상에 있죠. 세상 일이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반드시 그런 결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장점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연차휴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은 좀 지나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이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나 이런 대체 휴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